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이준석 전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한 지 10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하는 국기법에 따라서 상식 국회 체제로 전환이 돼서 국회 사무처가 그 운영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국회 개혁과 또 세종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국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뭐 그래도 가끔 뭐 익산에는 뭐 내려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는 주말마다 내려옵니다. 제가 정치를 익산에서 하든 하지 않든 저는 고향을 지키겠다 네. 하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사실은 고향에 내려와서 주말에 내려와서 일요일에는 종교 활동도 하고 그렇게 네.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사무총장으로 일한 지가 이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되어 가는데요. 10개월 동안 사무총장으로 일한 어떤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국회라는 곳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드는구나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국회가 대한민국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곳입니다. 사실은 단지 국회라는 곳이 법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은 예산을 심사하고 국정감사들을 하고 또 민원이 제기되면 그 민원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국회가 받아서 용광로처럼 녹이고 있고 그에 대응하는 기관들이 엄청 많습니다. 혹시 우리 보도국장님 국회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들 한 3, 4천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뭐 저희 국회 사무처 직속도 한 2천 명 있는데 의원 보좌관을 포함해서 뭐 도서관, 애정처 이런 직원들을 다 합치면 사실은 6,500명이 거기에 상주를 합니다. 그러면 뭐 한 10,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거의 국회에는 한 2만 명 정도가 국회를 왔다 갔다 하고 사용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그 국민의 의사가 집결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제 3선 국회의원을 지내시다가 지금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좀 국회의원으로서 이 국회 사무처를 그리고 국회를 보는 시각과 사무총장으로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국회의원 3선을 할 때는 당에 소속되고 그런데 사무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탈당해서 사실은 그 사무총장으로 가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 이게 당사자들은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은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수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는 현직을 할 때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 지역민들이 자꾸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왜 국회가 욕을 얻어먹는가 국회의원들이 왜 욕을 얻어먹는가 하는 것들이 좀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국회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대한민국을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정당이라든가 자기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매여서 사실은 자기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집단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더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각고의 노력들을 국회의원들이나 국회 구성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부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사실은 다른 사람이 그런 걸 지적해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과 국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진영 예. 아니면은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 예.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는 그렇게 지금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그 정쟁의 구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개혁하는 그런 방안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먼 얘기 같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상임위가 이슈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장동. 네. 대장동. 그런데 사실은 대장동도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삶들이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진력을 해야 하는데,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전국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하냐 하는 지형들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돌아가는 얘기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 한쪽 승리하는 곳, 대통령을 이기는 곳이 100%를 가지고 네. 패배하는 쪽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방적인 정치제도, 사실은 득표율을 60%였으면 60%만큼 권한을 가지고 책임도 지고 40%를 했다고 하면 40%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일당이 다 권한을 쥐고 있는 이런 정치체제 변혁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헌법 개정이 번번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민생 국회로 이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뭐 지난번 그 2년 전에 선거에 있어서도 다당제를 하다가 결국은 양대 저기 두 개 1, 2등 그 정당에 의해서 거의 이제 사실상 무산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지 사실 않습니까? 편법적으로 네. 운영됐죠.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인데 네. 제도가 편법으로 운영된 거지 사실은.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 정치 구도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국회 사무처 얘기를 좀 해보죠. 국회 사무처가 이제 우리 국민들은 뭐 개략적으로 뭐 입법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건 좀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법을 만들고 또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고 또 민원이란가 이런 것도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그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 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국토교통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통부를 감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가 또 별도로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법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입안 검토, 그다음에 뭐 예산도 뭐 예산정책처가 그런 걸 다 분석하고 이런 조직들을 총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행정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직군들이 합쳐져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무처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이지만 국회 이중적지로서 사실은 그 국회의장의 명을 받아서 국회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 국회 산하에는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6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서 국회가 그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지금 현재 일입니다. 네, 각종 뭐 국회라고 하면 각종 상임위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 정책을 뭐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분석이나 자료를 생산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국회가 일하지 않는 국회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일하는 국회법이 이제 시행이 돼서 올해 초부터 이제 이게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첫 시행을 하는 첫 사무총장으로 이제 이춘석 의원께서 이제 맡고 계시는데, 그만큼 일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란 국회법이 생기면서 상임위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의원 활동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많이 달라졌을 거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전에는 네. 그 예전 국회법에 보면 9월 1일부터 100일간 네. 정기국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기국회 기간입니다. 기간이죠. 나머지 기간에서는 국회가 홀수달은 열립니다. 1, 3, 5, 7 네.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짝수달은 국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라는 국회법에 의해서 짝수달에도 국회가 열리게 되고 또 국회가 열려도 일을 안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상임위 전체 상임위는 그 한 달에 2번 이상. 한 달에 2번 이상. 네. 그래 법을 만드는 소위는 한 달에 3번 이상을 열도록 네. 강행 규정을 두었고 뭐 그거에 대한 평가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 심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전보다 통계를 보니까 법안의 처리 건수라든가 이런 건수들이 한 30% 정도 더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원들이 뭐 이런 불만도 있을 거예요. 지역구 활동을 참 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뭐 유혹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국회의원도 사실은 지역구 활동도 일이지만 사실은 나가 있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에서 일하고 네. 또 주말에 와서 일하고 또 그 회기가 열리지 않는 동안에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그런 서울식 활동, 입법 활동이라든가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은 좀 뒷전으로 가고 네. 지역구에 나라고 와가지고 인사하고 행사장 차이 다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의원에 하는 일, 도원이 하는 일, 국회의원이 하는 일들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하는 일들이 엄격히 다르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은 서울에서 의정 활동을 얼마나 잘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포인트를 두셔야지 지역에 몇 번 내려왔느냐, 나 만나줬느냐 안 만나느냐, 우리 상가집 찾아왔느냐 안 찾아왔느냐, 개업식 찾아왔느냐 안 찾아왔느냐 이걸로 사실은 국회의원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유권자들의 어떤 정서적인 상황, 뭐 그것이 좀 크게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변화가 돼야 되겠죠. 예. 네. 이제 국회에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뭐 법안 심사량이 한 30% 정도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법안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다 보니까 말하자면 좋은 법안도 많이 있겠지만 조금 법안끼리 충돌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상위법과 충돌이 되거나 아니면 현실과 또 맞지 않는 그런 법들이 좀 양산이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무처 자체의 어떤 전문인 상임위랄지 전문위원들이랄지 아니면 국회 사무처 자체에서 이런 거 사전에 좀 심사를 하는 기능이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각 19개 저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수석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정당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당들이 의원을 평가할 때 법안 발의 건수가 몇 건이냐 이것들이 의원을 평가하는 네. 요소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양질의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안의 건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정당한테도 그 평가 방법을 그 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좀 지향해달라 네. 하는 요청을 했고요. 이제 법안이 제출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다 법안이 통과하기 전에 우리 법제실이라는 곳을 거쳐갑니다. 네. 사실 거기서 그 성안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법이 지금 법적으로는 예산의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만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 법이 규제의 가능성, 국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규제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네. 또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전문위원들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네. 그런 검토 보고서 내에서 이 헌법과 충돌되는 것이 아닌지, 다른 법률과 충돌되는 것이 아닌지, 그다음에 이게 그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는 것을 평가해서 다 기입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상임위원장들한테 제대로 좀 평가해서 법안을 만들어 달라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저는 법안을 몇 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시키느냐 법안이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이 막 많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국민의 삶을 규제하고 구속시키고 힘들게 하는 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법들은 사실은 안 만들면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것들을 조금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그게 또 의원의 그 입법 활동이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어떻게 절충을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방향성은 동의를 하지만 서로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과제가 좀 예. 남아 있는 셈이군요. 이런 그 입법 심사 활동을 사무처 차원에서 하려면은 그만큼 그 구성원들의 예. 그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 이런 그 사전 심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 저희의 국회 직원이 될 때는 다양한 누수들이 있습니다. 입법고시를 네.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또 8급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 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변호사나 휴게사라든가 뭐 어떤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들어오는 누수들이 있고,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게 이제 그 뭐 사무관, 서기관, 과장, 뭐 전문위원, 심의관 갈 때마다 그 평가를 하고, 네. 그런 걸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해외 유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보내서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하고, 적어도 한 전문위원급이 되면 자기의 전공이 생깁니다. 나는 어느 파트의 전공자다. 네. 그쪽 파트의 전문가들을 그 위원회에 배치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또 그런 일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갖춰졌고, 우리 국회 내에 의정연수원이라는 기관에서 그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교육들을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교육, 그리고 유학,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승진의 어떤 그 그런 과정마다 이런 심사를 상당히 강화하는 뭐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지역 입장에서 보면 이 국회가 이 세종으로 이전이 예. 어느 때 어떻게 이전될 것이냐, 이게 좀 관심사입니다. 예. 뭐 현재 국회 분원 설치는 뭐 여야가 동의를 해서 법안이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분원 설치뿐만 아니라 국회 완전 이전이 언제 현실화될 거냐, 예.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 그게 그 이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서, 많았었죠. 작년에 이전 비용에 대해서 일부 예산이 확정이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거 법률이 없어서 네. 그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번 9월 임시위에서 이 국회법이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전은 아니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은 그 세종시에 이전한 행정기관을 담당하는 14개의 상임위원회는 먼저 옮긴다. 14개 상임위원은 예. 먼저 옮긴다. 그래서 그런 합의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상태에 대해서는 기초 설계라든가 기본 용역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이 한 2년 정도 더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절차를 진행하면 저희가 예정하는 것은 2028년도 네. 예부터는 세종시에서 국회 일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입장이고요. 또 그 범위를 확대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좀 앞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국회를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입법부가 이동하고 또 사법부도 일부 이동하고 지금 뭐 대통령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와대 분원도 두겠다 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세종시에 자리 잡게 된다고 하면 이 세종시와 인접거리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 특히 익산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으면 우리 지역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질까 하는 생각이 하게 돼서 저도 이 부분을 제 임기 내에 확실한 말뚝이라도 받아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매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이제 국회 이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말하자면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예. 이거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계속 임기 말까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좀 갈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예. 측면에서 국회 이전이 상당히 중요한 의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 이전에 대해서 물론 현재로서는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나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이게 좀 침체되거나 뭐 후퇴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정 부분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저희 사무처는 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이 세워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옮긴다 못 옮긴다 하는 논쟁을 한다고 하면 네. 사실 국민적 비난이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것이 이 정치적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는 이 정상적인 저희가 세운 로드맵에 따라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잘 준비를 하겠다 하는 네.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사무총장이었으면 그 추진 절차의 어떤 속도 이걸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이제 국정감사가 지금 상당히 뜨겁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산 심사가 예. 그야말로 이제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예, 예. 국회의원들로서는 그리고 지역으로서도 이 예산 심사가 좀 참 지대한 관심입니다. 뭐 사무총장께서는 국회와 관련된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지만 특히나 이제 지역, 이 익산이나 전북에 대한 관심을 또 안 가질 수가 예, 없지 예.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번 그 예산 심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예전에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국가 예산이 올해 600조 정도 편성이 된다고 해요. 네. 근데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이 전체 국가 예산의 한 100분의 1 정도를 국회가 손이 됩니다. 네. 근데 마치 이 예산의 현장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같지만 사실 행정부 입안 단계에서 주요한 것들은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고 이제 국회에서 가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예산에 얼마나 지객시키는 거 이것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한다시피 뭐 신성장정을 확보하는 약간의 예산, 네. 그게 5억이든 10억이든 간에 그 꼭지를 따게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예, 거죠. 꼭지를 따놓으면 이 예산이 100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00억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돼 있는 거고 저도 이제 국회 분야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라북도와 익산이 왜 이렇게 못 살까? 이걸 잘 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서 이 신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을 추진하다가 멈춰 있는 상태가 있고, 뭐 지금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홀로그램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 신성장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들이 조금이라도 국회 단계에서 더 증액이 되거나 새로운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 제가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현역 의원들이라든가 지금 단체장들이 있기 때문에 월권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말씀하고 저도 네. 우리 전라북도와 익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저 깊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예, 예. 네. 이제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이제 한
10개월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업무는 장악을 하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일을 얼마나 본격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총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국회상을 어떤 국회상을 만들 거냐 이걸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저는 국회 사무총장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네. 일시적으로 머물렀다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무처한테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관심을 갖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국회 사무처도 이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뒤집어 봐서 국민적 입장에서 사무처가 바뀌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몇 가지 이 사무처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국회를 바꿀 것이냐는 노력들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민원인이 국회를 방문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들어갈 것인가. 네. 이런 것들도 자기들의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들 입장, 이용하는 입장에서 편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 출입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든가 이런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이 환경 파괴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요즘에는 친환경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종이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실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네. 이것들의 충전소를 만들고 있고 제가 타고 있는 차도 휘발유 차에서 전기차로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국회가 모범적으로 친환경 국회를 만들어서 국민한테 국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판기라든가 이것들을 다 없애고 그 텀블러를 다 무상으로 제공해서 그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커피를 먹게 되면 그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바로 옆에 뭐 마시면 그 자동 세척기가 있어서 세척해서 갈 수 있는 제도들. 그다음에 이제 벽보 같은 거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벽보도 전부 다 지금 종이로 붙이는 게 아니라 전자게시판 형태로 해서 종이를 없애는 것들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국회, 그다음에 친환경 국회로서 이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는 국회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제 총장 때 자리매김을 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네. 뭐 그런 두 가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시각을 제공하는 그런 사무총장을 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잠시 머물다 간다고 이렇게 가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뭐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랄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이준석 사무총장이 어떤 총장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되고 싶은 어떤 상이랄까요?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직원들이 저만 보면 말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 하여튼 그 역대 사무총장들이 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무총장이 많았는가 봐요. 네. 근데 저는 뭐 하여튼 굉장히 원칙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보다도 더 원칙적인 사무총장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 사무총장이 진짜 엄청난 권한들을 행사하려면 할 수 있는 거군요. 왜냐면 1급까지의 승진 권한, 예산 편성권, 집행권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의 어떤 사업이든 인사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법률가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 그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네. 가능하면 이 자의적인 행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행정이 운영된다고 하면 저는 더 효율적이고 잡음의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직원들이 제가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나가면 이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원칙적인 사무총장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네.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원칙적인 총장이다. 뭐 이게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아까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앞뒤가 같은 총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선과 전북에 대한 소망, 여러 가지 애정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애정을 참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또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고 고민했던 것이 우리 전라북도와 익산이 왜 이렇게 못 살까 하는 고민이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저는 정치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가시적 결과가 자기 임기 내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로 하나 내는 거, 건물 하나 지는 것들을 정치인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우리 익산과 전라북도 발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사실 내가 여기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 사과를 따먹을 수 없지만 내 자식대가 따먹을 수 있으면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곧 지방자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 지금 후보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익산 발전이나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기관장을 많이 하고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들과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국회의원 3선을 했고 또 고향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의의 전당이자 입법의 전당인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총괄 수장으로서 이준석 총장이 국회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장관급으로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